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 비욘드 소프트 에어캠프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김태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김혜수 멘토님을 중심으로 김경민, 김서원, 이태환, 박양아, 유재영, 이채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밑에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태깅한 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CRM 솔루션입니다. 즉 고객을 기억하고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특히 마케팅 리소스가 부족한 소형 뷰티샵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먼저 뷰티 산업의 시장 구조와 현장 환경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에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4.5배에 달하는 뷰티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인구 1만 명당 미용실 수는 미국이 평균 2개인 반면에 비해 한국은 무려 20개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공급 과잉과 경쟁 과열이 매우 심각한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업계 분석을 통해 전체 뷰티샵의 약 90%가 1인 또는 소규모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매장에서는 사장님 한 분이 예약을 받고 시술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영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소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CRM은 과연 그러면은 기존의 매장들을 돕고 있었을까요? 어, 기존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보다는 매출이라든지 예약 관리 그런 기초적인 것들만 제공을 하고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구글 폼을 활용하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40% 정도가 재방문 유도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소규모가 아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이나 이제 규모가 좀 큰 미용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방문 유도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것에 비해서 소규모는 더 확실히 어렵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와 더불어 학술 조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고객 충성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차별적 관리, 유형적 구성, 고객 접촉, IT 환경, 신뢰적 서비스라는 요인을 발견하였고, 저희가 IT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별적 관리라고 생각했고, 이 차별적 관리에 중점을 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타겟은 이제 1인 그리고 소규모 뷰티샵으로 지정을 하였고 인력이 부족한 1인 샵, 소규모 샵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동화 맞춤 서비스를 통한 1인 고객 및 소규모 뷰티샵 사장님의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각의 매장의 데이터들을 한데 모은 후 분석을 한 후에 마케팅 자동화 도구와 고객 세그멘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입니다. 고객 중심 마케팅 자동화, 뷰티 업종 특화된 기능 구성, UI, UX를 고려한 CRM, 분석 리포트 제공이 저희 서비스의 차이점입니다. 차별점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적으로 직관적 UI 제공이 있습니다. 기존 C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서비스 환경이 익숙한 저희들조차도 서비스를 봤을 때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함으로써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차별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안내 문자에 국한된 기존 CRM 서비스였다면 저희는 어, 대상 고객 그리고 그리고 실행 트리거별로 선택을 해서 조건별로 이제 자동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케팅 자동화의 목록이 예시인데요. 고객 생애주기 관리별, 정기 리텐션, 그리고 특별 이벤트, 이탈 방지, 조건별로 이제 조건별로 이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자동화 예시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수업 분석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강점은 이제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기존의 예약 관리, 매출 관리 등 기초적인 기능에 한계를 뒀다면 저희는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의 약점은 이제 제한된 시스템과의 통합인데요. 외부 포스워라든지 네이버 API 연동 같은 것들이 아직 되지 않아 그러한 점들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협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CRM, 즉 핸드 SOS라든지 헤어장이라든지 기존 서비스들이 있다는 점들이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차별화된 기능을 강점으로 삼고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저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연 장면과 그리고 핵심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업은 이제 GitHub, 피그마, 디스코드, 구글 시트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GitHub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수정 요청을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PR을 날려서 각각의 개발자들이 확인을 하고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통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회의 또는 수정 요청 알림이라든지 PR에 대한 알림을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담당자들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PR을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글 시트는 요구사항 명대서랑 WBS를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각 버전별로 최신화를 함으로써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최신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입니다. DB는 주로 마리아DB를 사용하였고, 채팅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덕DB와 SQLite를 사용하였고, 백엔드에는 주로 스트링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는 Vue.js를 사용하였고, DA 쪽에서는 테스트 API, 파이썬, 사이클런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WS를 활용하여 배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면서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연 영상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고 회원가입을 실행합니다. 이때 스트링 시큐리티를 활용하고요. 예,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약 기능입니다. 스케줄 등록이나 예약 등록 버튼을 눌러서 고객을 검색을 하고 예약 날짜를 입력하고 상품 시수를 넣게 되면 소요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예약이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수정과 삭제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일별, 월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예약을 하고 이제 결제가 완료된 고객의 경우 그 예약된 곳을 찾아서 이 사람을 결제가 완료가 됐으면 매출을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플로우로 매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록이 있는데요. 이제 매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일정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페이지입니다. 일정을 매주로 월요일 날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월요일마다 달력에서 일정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자별로 고정적으로 쉬는 날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캘린더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 등록을 하고 예약을 하는 플로우인데요. 신규 고객의 경우 저희 서비스에 고객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 위에 퀵 메뉴라든지 아니면 신규 고객 리스트에서 고객 등록 버튼을 누름으로써 신규 고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등록이 완성되면 그 고객의 이름으로 고객의 번호로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검색창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바로 예약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하여서 좀 더 검색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등록 프로필 수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프로필 수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직원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서 직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결산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그 뷰티 업계 특성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월급이라든지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든 페이지입니다. 근데 직원별 결산, 직원별 상세 결산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목표 매출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관리가 중점이지만 기존에 제공되던 회원권이라든지 선불권은 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만든 회원권 판매 페이지와 회원권 관리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고객 이용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장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 언제 얼만큼 오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고객 이용 통계 페이지 또한 만들었습니다. 네, 매장 업주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 시간대별로 언제 들어오는지 일별 고객 방문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출 통계 또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 주별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인데요. 저희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설정함으로써 각 조건에 맞을 때마다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VIP 고객 생일 쿠폰이라는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고 배당 고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라는 조건을 설정하여서 생일 얼마 전 이것들을 다 트리거를 설정을 하고 백엔드에서 스케줄링을 돌면서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쿠폰이라든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조건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 쿠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여부를 넣음으로써 이제 문자에 쿠폰 코드가 발송이 되는데 나중에 이 쿠폰이 정말 실제로 장독되는 건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성화를 넣었고 저희가 쿠폰을 관리하기 위한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AI 레그 기능인데 이것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시험에서 뭐 설명 못했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시지에 프로필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필 링크를 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나갔지만 아까 프로필 링크를 좀 작은 화면으로 만들었는데 그 점은 이제 모바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작게 만들었고요. 이로써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제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예약 신청 목록에서 예약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예약 확정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갑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좌측에 보시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런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재방문할 확률이 높은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로지스택 회귀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AUC 스코어를 기반으로 비교하였고 여기서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최고 모델로 선정을 하고 이러한 최고 모델을 바탕으로 고객 위탈 위험 세그먼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채팅과 AI 레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과 상담사가 동시에 접속해 상호 간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웹소켓 통신 방식을 활용하여 만들었고 HTTP 방식과 달리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지속적인 연결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챗봇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채팅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속도와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문서 기반도 SQL인 몽고DB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몽고DB를 채택하였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AI 레그 기능입니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흔한 궁금증들을 FAQ로 정리하였고 예를 들어 고객이 문자 포인트는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이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AI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담사 전환을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받는 고객이 접근을 할 때 바로 AI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적합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상담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상담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AI 레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흐름도인데요. 엠파렌이라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구글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고 클라우드 플레어와 AWS를 통해 보안 접속을 구성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FAQ 문서를 벡터 형태로 전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분할하고 오픈AI 임베딩 모델로 벡터화한 뒤 파인콘이라는 벡터 DB에 저장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질문들을 AI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구조하게 됩니다. 마지막 흐름은 실제 AI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채팅을 질문을 하면 시스템은 질문을 받아 파인콘에서 관련 벡터를 검색한 뒤 오픈AI GPT 모델을 활용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기존 챗봇과는 다르게 문서 기반의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매뉴얼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는 자동화된 고객 관리와 마케팅으로 충성도를 높이는 솔루션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고객과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세 가지 운영 효율성, 고객 만족도 향상, 수익 증, 데이터 방지,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등이 위와 같은 기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통해 받았던 피드백과 그리고 인한 개선입니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세 가지의 피드백과 소통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ERD 설계 보완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ERD를 과도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피드백을 받고 저희 기존 ERD를 비정규화를 좀 더 함으로써 불필요한 테이블의 분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 중심 설계 동작 및 협업입니다. API 화면 설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API 화면 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다소 많은 API 설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고 기능 우선순위에 따라 API 및 화면 요소를 WBS 기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관리라는 강점을 좀 더 어필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피드백을 받고 저희의 서비스의 전략적 강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및 소감입니다. 평가 및 소감에 앞서 저희가 겪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제 수단별 실매출 계산 오류라는 에러가 죄송합니다. 트러블이 있었는데 해당 방식이 이제 실제 매출의 선불 건으로 포함된 것들이 실매출 총합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이드 항목은 무조건 디덕션으로 분리하여서 계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소켓 사용자 아이디 충돌 문제입니다. 기존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사용자가 챗봇을 이용하고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웹소켓이 이제 끊겨야 되는데 그게 끊기지 않아서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전 채팅방 목록이 가져와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로그아웃이나 토큰이 만료될 경우에 디스커넥트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안정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원래 배포를 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미 배포 인스턴스가 300초 이상 레드 상태로 유지가 돼서 결국에는 배포를 실패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원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 원인들을 다 찾아보고 수정을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해결인 상태로 되어서 지금의 심사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로컬 환경으로 세팅되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가 잘한 점은 이제 프로젝트 시작 전 이제 프로젝트 개발의 일관성을 이루기 위해 개발 컨벤션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잘했지만 개발이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문서화를 통해 잘 수립했어도 이제 까먹거나 그럼으로써 네이밍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코드의 리뷰를 다수의 팀원들이 더 자세히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기획 단계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점은 정말 잘한 점이지만 실제 개발 단계에서 고객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 민감 데이터가 보안상 중요한 이슈인 만큼 필수 기능에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항상 개선점으로 생각하고 저희 서비스의 회고입니다.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팀원들 다들 고생하고 그랬는데 배포까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